알파벳 구글 모회사 완전 분석 채널 행복한 그로써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 준비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아, 구글이 그냥 검색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파고들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무서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Alphabet Inc.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쭉 얘기해 드릴 거예요. 30분짜리 영상인데요. 중간에 커피 한 잔 들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부. 알파벳이 뭐야? 구글이랑 뭐가 달라? 자,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알파벳이요? 그거 그냥 구글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상 같은 존재라고 봐도 되는데요. 정확히는 알파벳이 구글을 소유한 지주회사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그 위에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구글 위에 알파벳이 있는 구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2015년에 구글이 이 구조로 바꿨는데요. 이유가 되게 현실적이에요. 구글이 검색, 광고 이런 핵심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이니 헬스케어니 이런 미래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 회사에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야, 자율주행에 왜 이렇게 돈을 퍼부어? 광고 수익이나 챙겨. 이런 압박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한 거예요. 핵심 사업은 구글이 담당하고 미래 기술 투자는 다른 자회사들이 담당하고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이걸 전부 총괄하는 구조로요. 되게 영리하죠? 이 구조 덕분에 장기적인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2부 지배구조 얘기. 레리 페이지는 어떻게 회사를 쥐고 있나? 자,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알파벳은 주식이 세 종류예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건 클래스 A 구글인데요. 이거는 1주에 1표짜리예요. 일반적인 거죠. 근데 클래스 B가 있어요. 이게 1주에 10표짜리예요. 이 주식은 시장에 상장도 안 돼 있고 오직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만 갖고 있어요. 클래스 C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전체 지분의 일부만 갖고 있어도 의결권 기준으로는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일반 주주들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 구조에 장점이 있어요. 주주들이 단기 실적 압박을 넣어도 경영진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 웨이모에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는 이게 맞냐는 얘기가 엄청 나왔지만 결국 다 옳은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CEO는 순다르 피차이 씨가 맡고 있고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은 현역에서 물러나 있지만 의결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예요. 3부 알파벳의 사업 구조. 어떻게 돈을 버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벳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들어가 볼게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첫 번째 구글 서비스, 두 번째 구글 클라우드, 세 번째 other bets.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구글 서비스, 진짜 돈 버는 기계. 이게 사실상 알파벳 매출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여기에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먼저 검색 얘기를 해볼게요.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이에요. 90%요. 이게 말이 돼요? 나머지 10%를 네이버, 빙, 야후, 덕덕고 같은 애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 검색창 하나로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이 들어오죠. 그리고 유튜브가 단순히 영상 올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같은 구독 수익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 쇼츠 광고 수익도 엄청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안드로이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대 다수가 안드로이드 기반이잖아요. 이 생태계에서 앱 판매, 광고, 인앱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 돼요. 진짜 구조적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에요. 구글 클라우드, 피바르게 크는 미래 먹거리.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하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먼저 떠오르시죠? 구글 클라우드는 거기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위치예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약 177억 달러 이상이고 전년 대비 무려 48% 성장했어요. 이 속도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요즘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면 결국 클라우드가 필요하잖아요. 구글은 여기서 Vertex AI 같은 기업용 AI 솔루션을 팔면서 클라우드와 AI를 묶어서 파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되게 영리한 접근이죠. Other bets,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진짜 미래. 세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에요. Other bets, 그러니까 다른 베팅들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미래 기술에 베팅하는 부문이에요.
여기서 제일 주목할 건 웨이모예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회사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미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실제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 유료 탑승 횟수가 1,500만 회 이상이래요. 그리고 이 회사 가치가 지금 평가받는 게 약 처음비에 60억 달러예요. 한화로 170조 원 정도?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크거든요. IPO 얘기도 2022년기 17년에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Verily, 캐리코 같은 헬스케어 생명과학 프로젝트, AI와 로봇공학 실험을 하는 엑스문샷 팩토리도 있고요. 당장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부, 재무성과 얼마나 버는지 실제로 보면 입 벌어져요. 자, 숫자 얘기 잠깐 해볼게요. 2025년 알파벳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4천억 달러요.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550조 원 정도? 삼성전자 연매출이 300조 원대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순이익은 약 1,320억 달러, 전년 대비 32% 증가. 이 회사가 1년에 남기는 순이익만 한화 180조 원이 넘어요. 진짜 화성에서 온 숫자 같죠? 그리고 알파벳은 이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거잖아요. 이러면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남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오브, 리스크 완벽해 보이는 이 회사의 약점이 있다면 자, 이제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무서운 얘기도 해야죠. 반독점 규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규제예요. 미국이랑 EU에서 계속 알파벳을 조준하고 있거든요. 검색 독점, 광고 기술 독점, 데이터 수집 방식 이런 것들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요. 심한 경우엔 회사를 분리하라는 명령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광고 의존도, 알파벳 매출의 큰 부분이 아직도 광고예요. 광고는 경기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알파벳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다각화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광고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AI 경쟁,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AI 경쟁.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빈지에 챗GPT를 넣으면서 구글 검색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아직 점유율 자체는 구글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맞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6부, 앞으로 어디로 가냐? AI 퍼스트 전략. 자, 그러면 알파벳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AI 회사로의 전환이에요. 검색도 AI, 클라우드도 AI, 광고도 AI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미나이 게미니, 알파벳의 생성형 AI가 바로 제미나인데요. 월간 사용자 수가 수억 명을 넘어섰어요. 기업용으로도 빠르게 퍼지고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문서, 지메일, 스프레드시트 등에도 녹아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AI를 클라우드랑 묶어서 팔 수 있거든요. 우리 AI 쓰려면 우리 클라우드 써야 해. 이런 식으로 고객을 로긴 럭인할 수 있는 구조예요. 웨이모의 미래. 웨이모가 IPO를 하게 되면 알파벳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처음 비연 60억 달러짜리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알파벳 주계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예요.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구글은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어요. AI를 학습시키고 기업들한테 서비스하려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이 투자가 지금은 비용이지만 3년, 5년 뒤에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알파벳 완전 분석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요. 알파벳은 검색 광고라는 엄청난 현금 창출 기계 위에 클라우드 AI라는 성장 엔진을 올려놓고 웨이모 헬스케어 같은 미래 기술 옵션을 품고 있는 회사예요. 단기적으로 광고 의존도, 규제 리스크 같은 걱정거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회사인 건 부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파벳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진짜 반갑게 읽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려요. 사람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